할아버지 청소하러 왔으면 청소나 열심히 할 것이지. 왜 자꾸 학교 일에 간섭하는 겁니까? 학생을 보호하고 학생들이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교육자의 책임 아닌가요? 예의 없이 이렇게 교장실까지 찾아와서 그딴 말 할 거면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 서울에서 태어나 평생을 그곳에서 살아온 박재성 할아버지는 어느덧 75이 되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건설 현장에서 땀을 흘리며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왔고 시간이 지나 작은 사업도 운영하며 가족을 부양했지요.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이 지나간 과거였습니다. 주변에서는 쉬어도 될 나이라고 말했지만 집에만 있으려니 몸이 처지고 무기력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바쁘게 움직이며 일하던 시간이 그리워질 정도였지요. 그래서 그는 새로운 결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 무기력하게 있지 않기로 무언가라도 해야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는 고등학교 청소부로 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단순한 노동을 위해서가 아니라 학교의 운영 상태를 직접 살펴보기 위해서였지요. 사실 박재성 할아버지는 이 학교의 재단 이사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평범한 청소부로 보이도록 신분을 숨기고 학생들과 교사들의 모습을 가까이에서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학교 측에서는 그를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의 소개로 온 것이라고 생각했고 나이가 많아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여겼습니다. 덕분에 그는 조용히 학교 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지요.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성실한 성격 덕분에 차츰 일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곳에서 자신이 어떤 대우를 받게 될지, 그리고 시간이 지나며 어떤 변화를 겪게 될지를. 학생들은 그를 무시했고 일부는 청소도구를 일부러 어질러 놓으며 골탕을 먹이려 했습니다. 어떤 교사들은 그를 하대하며 마치 심부름꾼처럼 부리기까지 했지요. 매일 아침 묵묵히 학교를 청소하는 그를 향해 감사 인사를 건네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묵묵히 자신의 일을 계속했습니다. 교장 역시 쓸모없는 노인네가 일을 느리게 한다며 탐탁지 않아 했습니다. 교직원 회의에서도 가끔 청소부에 대한 불만을 내비쳤고 일부 교사들은 그런 분위기에 편승하여 더욱 박재성 할아버지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한 명의 학생만은 달랐습니다. 그 학생은 언제나 밝게 인사하며 무거운 청소도구를 옮길 때도 자연스럽게 도와주곤 했습니다. 박재성 할아버지는 그 학생을 눈여겨보게 되었습니다. 그를 유일하게 챙겨주는 학생은 3학년인 김도윤이었습니다. 도윤이는 매일 아침 학교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박재성 할아버지를 찾아 밝게 인사했습니다. 할아버지, 좋은 아침이에요. 오늘도 많이 더우시죠? 라며 가벼운 대화를 건넸지요. 어느 날 청소도구를 정리하던 박재성 할아버지는 도윤이가 자신을 돕기 위해 바닥에 떨어진 쓰레받기를 주워드는 모습을 보고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런 건 할아버지가 하면 되는데 너까지 도와주면 안 되지 않겠나? 라고 말했지만 도윤이는 대수롭지 않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라도 하면 좋잖아요. 할아버지께서도 너무 힘드시면 말씀하세요. 박재성 할아버지는 도윤이가 단순히 예의 바른 학생이 아니라 진심으로 타인을 배려할 줄 아는 아이임을 느꼈습니다. 다른 학생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도윤이는 종종 할아버지 옆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어릴 때 어떤 꿈을 꾸셨어요? 라는 도윤이의 질문에 박재성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하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냥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생각했단다. 가족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리고 지금도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지. 그들의 대화는 짧았지만
박재성 할아버지는 도윤이와 이야기할 때면 마음이 한결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학생들 대부분이 그를 무시하고 교사들조차 하대하는 이곳에서 도윤이는 작은 희망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재성 할아버지는 학교 한 구석에 자신이 좋아하는 꽃을 심기 위해 작은 정원으로 향했습니다. 손에 작은 삽과 꽃 모종을 들고 조용히 나아갔지요. 그런데 정원에 도착하자 예상치 못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몇 명의 학생들이 그곳에서 담배를 피우며 깔깔대고 있었던 것입니다. 교복을 입은 채로 벤치에 걸터 앉아 농담을 주고받고 있었고 바닥에는 꽁초와 음료 캔이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박재성 할아버지는 조용히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학생들은 처음에는 그를 신경 쓰지 않는 듯 했지만 이내 한 명이 눈치를 채고 말했습니다. 청소 할아버지 아냐? 다른 학생도 키득거리며 맞장구 쳤습니다. 뭐야, 여기 와서 잔소리라도 하시려나? 그러나 박재성 할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허리를 숙여 땅을 살펴보고 그들이 버린 꽁초와 캔을 하나하나 줍기 시작했지요. 학생들은 그의 행동을 보고 피식 웃으며 조롱했습니다. 할아버지, 뭐 그렇게 열심히 주우세요? 우리가 더 버리면 어떡할 건데요? 하지만 그 순간 그곳을 지나던 김도윤이 상황을 목격하고는 얼굴을 굳혔습니다. 그는 재빨리 다가가 학생들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너희들 지금 뭐 하는 거야? 학생들은 어색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태연한 척 웃었습니다. 뭐긴 그냥 쉬는 거지. 너까지 나서서 잔소리할 거냐? 그러나 도윤이는 한 걸음 더 다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께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거 부끄럽지도 않아? 여긴 원래 깨끗한 공간인데 너희들 때문에 엉망이 됐잖아. 잠시 정적이 흘렀고 학생들 중 일부는 불편한 기색을 보이며 슬금슬금 자리를 떠났습니다. 남은 학생들도 불만스러운 듯 담배를 끄고 어설프게 발로 꽁초를 문질렀지요. 박재성 할아버지는 그런 도윤이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게 짧게 대화를 나눠보니 도윤이는 이 학교의 학생회장이었습니다. 학업 성적도 우수하고 운동에도 뛰어난 다재다능한 학생이었지요.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가 학교 내에서 유일하게 박재성 할아버지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학생이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뒤로 도윤이가 청소부 할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놀림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부 학생들은 그의 행동을 이해하기보다는 오히려 비아냥거리며 수군거렸습니다. 학생회장이 청소부랑 그렇게 친하면 진짜 아들 아니야? 라며 키득거리는 모습도 보였지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도윤이었지만 점점 그 소문이 커지면서 친구들까지 장난스럽게 놀리기 시작했습니다. 야, 너네 집도 청소 일하는 거 아니야? 라는 말이 들릴 때마다 도윤이는 얼굴이 굳어졌지만 아무 말 없이 그냥 웃으며 넘겼습니다. 그러나 이 소문은 결국 박재성 할아버지의 귀에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던 중 학생들이 뒤에서 도윤이를 두고 키득거리며 하는 말을 우연히 듣게 된 것이지요. 순간 그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자신을 도와준 아이가 오히려 곤란한 상황에 놓였다는 사실에 가슴이 묵직해졌습니다. 박재성 할아버지는 점점 불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고민 끝에 박재성 할아버지는 도윤이의 담임을 조용히 찾아갔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그를 보고 약간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할아버지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김도윤 학생이 요즘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아요. 혹시 가능하면
도윤이를 조금만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나 담임 선생님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학생들끼리 장난도 칠 수 있는 거지. 그걸 가지고 뭐라 하는 건 좀 과하지 않나요? 라며 오히려 박재성 할아버지를 이상하게 바라보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담담하게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장난이라기엔 도윤이가 꽤 힘들어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아이가 괜히 고통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담임은 피식 웃으며 의자에 기대 앉았습니다. 솔직히 청소부 할아버지가 교무실까지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하는 게 적절한가요? 학생들 일은 교사들이 알아서 합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는 청소나 신경 쓰시면 될 것 같은데요. 차가운 반응에 박재성 할아버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조용히 담임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교무실 문을 나서면서도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자신을 도와주었던 도윤이가 점점 고립되는 것을 지켜만 봐야 한다는 사실이 그를 더욱 괴롭게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괜히 내가 이 학교에 와서 도윤이가 피해를 보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학교의 운영 상태를 살펴보기 위해 청소부로 들어왔지만 이제는 자신 때문에 누군가가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었지요. 안 되겠다 싶어 그는 결국 교장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조용히 교장실 앞에 서서 깊은 숨을 들이마신 뒤 노크를 했습니다. 안에서 허락이 떨어지자 그는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교장은 서류를 넘기던 손을 멈추고 박재성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할아버지는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잠시 말씀드릴 게 있어서 왔습니다. 김도윤 학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교장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대답했습니다. 학생 문제라면 교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청소부님이 굳이 나설 일이 아닙니다만 그의 말투에는 이미 무시하는 태도가 깔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재성 할아버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하면서도 단호한 목소리로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아이가 제게 도움을 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일로 인해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지요. 교장 선생님께서 조금만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교장은 한숨을 쉬며 팔짱을 꼈습니다. 학교에는 수많은 학생이 있습니다. 그 아이 하나만을 위해 우리가 특별히 개입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그리고 학생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관계를 어른들이 억지로 조정할 수는 없습니다. 박재성 할아버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차분히 입을 열었습니다. 학생을 보호하는 것이 학교의 역할 아닙니까? 학업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학생들이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교육자의 책임일 텐데요. 그러자 교장은 얼굴을 굳히며 책상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청소부로 일하러 오셨으면 청소나 하시면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학교 일에 관심이 많으신지 모르겠군요. 박재성 할아버지는 교장의 말에도 흔들리지 않고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교장은 다시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갑자기 어느 순간 나타나 청소를 시작하셨는데 제가 직접 채용한 기억이 없군요. 도대체 누가 소개해줘서 이 학교에 들어오신 겁니까? 교장의 의심스러운 시선이 박재성 할아버지를 향했습니다. 단순히 청소부라기엔 학교의 일에 너무 깊이 개입하고 있다는 불쾌함이 느껴지는 태도였지요. 게다가 이렇게 예의 없이 교장실까지 찾아와서 학교 운영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하실 거라면 그냥 그만두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교장의 말은 사실상 일방적인 해고, 통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렇게 말한 교장은 더 이상 할아버지와 대화를 이어갈 필요가 없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교장실에는 홀로 남겨진 박재성 할아버지만이 남아 있었지요. 그 순간 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묵묵히 지켜보기만 했지만 더 이상은 두고 볼 수 없다는 결심이 들었습니다. 이 학교가 어떤 곳인지 직접 확인하기 위해 신분을 숨기고 들어왔지만 이제는 행동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교장의 책상 위에 놓인 학교 연역과 이사회 자료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학교를 설립하고 발전시킨 것은 다름 아닌 그 자신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곳은 처음 자신이 꿈꿨던 교육의 장관은 너무도 다른 모습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박재성 할아버지는 학교 재단 이사회에 회의를 소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단순한 회의가 아니라 학교의 교장과 교사들, 학부모, 그리고 학생들까지 모두 강당에 모이도록 할 계획이었지요. 이제는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고 이 학교가 진정한 교육의 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바로잡아야 할 때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재성 할아버지의 부름을 받은 학교의 초기 교장들과 재단 이사회 관계자들, 그리고 학교 역사와 관련된 인물들이 하나둘 학교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학교를 찾은 그들은 교정을 둘러보며 깊은 회상에 잠겼고 학교 곳곳에서 학생들과 교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학교 내부에도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역사적인 분들이 온다는데 학교가 이래선 안 되지 않겠어요? 한 교사가 다른 교사에게 속삭이듯 말하자 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괜히 학교 이미지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요. 그렇게 교사들은 급하게 교실과 복도를 정리하기 시작했고 학생들은 어수선한 분위기에 웅성거리며 기대와 긴장 속에 있었습니다. 교장 역시 평소와는 다르게 몸을 바쁘게 움직이며 강당 준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처음에는 마지못해 참석하는 듯 했지만 점점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강당에 모든 사람이 모였습니다. 학교 관계자들과 학생들, 학부모, 그리고 교직원들까지도 자리를 채웠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아무도 이 모든 일을 준비한 사람이 박재성 할아버지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현재 교장이 연설을 시작하며 강당의 분위기가 무르익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단상에 서서 준비된 서류를 펼치고는 마이크를 잡고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학교는 오랜 역사를 자랑하며 그동안 수많은 학생들을 배출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힘을 보태주셨고 오늘 그분들의 노고를 기리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교장은 차분한 목소리로 서류를 넘기며 그동안 학교의 발전에 기여한 인물들을 하나씩 호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소개되는 이름이 하나씩 불릴 때마다 청중들은 박수와 환호성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장학금 기부회까지 발표되며 학교의 명성을 더욱 높이는 자리로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연설을 들었고 교사들 역시 중요한 행사라며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흐름을 묵묵히 지켜보던 박재성 할아버지는 여전히 조용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곧 자신이 나설 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면서도 그는 마지막까지 모든 것을 차분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현재 교장이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그의 손이 멈췄습니다. 서류를 한참 들여다보던 교장의 표정이 굳어지더니 갑작스럽게 당황한 기색이 역력해졌습니다. 이 학교 설립에 엄청난 공을 세운 분도 이 자리에 참석하셨다고 하는데 교장은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 학교를 위해 평생을 헌신해 오시고 엄청난 업적들과 현재 장학금 기부를 제일 많이 해주신 분이 놀랍게도 참석하셨다고 합니다. 정말 혹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강당 안이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교장은 당황한 얼굴로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이내 단호한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일단 모셔보겠습니다. 박재성 이사장님 계십니까? 그 순간 강당 안의 모든 시선이 한 곳으로 쏠렸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한 사람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여느 때와 다름없는 낡은 작업복 차림의 박재성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는 단정하게 정리되지 않은 셔츠와 손때 묻은 작업 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이나 교사들이 매일 보던 바로 그 청소부의 모습 그대로였지요. 그가 무대 앞으로 걸어나가자 강당은 얼어붙은 듯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순간 교사 몇 명이 재빨리 박재성 할아버지에게 다가와 길을 막았습니다. 여기서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중요한 행사 중인데 청소부가 무대까지 나오는 건 곤란합니다. 당황한 표정을 한 교사들은 할아버지를 저지하려 했고 학생들 사이에서도 웅성거리는 소리가 커졌습니다. 일부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그저 어리둥절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지요. 교장은 그런 상황을 잠시 지켜보다가 곧 마이크를 잡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이곳은 학교 공식 행사 중입니다. 함부로 무대에 올라와서는 안 됩니다. 이 행사는 중요한 자리이니 나가주시길 바랍니다. 교장은 손짓을 하며 다른 교사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할아버지를 강당에서 내보내주세요. 행사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말입니다. 그 순간 강당 한편에서 의자가 밀려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사회 관계자들과 초기 교장들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단호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짓입니까? 강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이 교장을 향해 날카롭게 쏘아붙였습니다. 당신 박재성 이사님의 얼굴도 모르고 있었습니까? 이 학교를 설립하고 지금까지 가장 많은 기부와 지원을 해오신 분을 말입니다. 강당은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교사들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고 학생들 역시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설마 여기저기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또 다른 이사회 관계자가 덧붙였습니다. 학교 역사관에 가보십시오. 박재성 이사님의 사진이 떡하니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분을 이렇게 대하는 겁니까? 정말 어처구니가 없군요. 교장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입을 열어 무언가 변명을 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는 듯 했습니다. 교사들 역시 겁먹은 표정으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제야 모두가 자신의 실수를 깨닫기 시작한 것이었지요. 그러나 박재성 할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손때 묻은 작업복 차림 그대로 마이크 앞에 선 그는 강당을 가득 메운 사람들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여전히 얼어붙은 듯한 분위기 속에서 그는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이 학교를 세운 목적이 무엇인지 여러분은 정말 알고 있습니까? 박재성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강단이 있었습니다. 학교는 학생들을 위한 공간입니다. 배움과 성장의 터전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학생과 교사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이 아닌 권력과 지위로 사람을 판단하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강당은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쉽게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박재성 할아버지는 천천히 이어갔습니다. 제가 청소부로 학교에 들어온 이유를 아십니까? 저는 이곳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곳은 학생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가르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장과 교사들은 차마 할 말을 찾지 못하고 굳어 있었습니다. 박재성 할아버지는 학생들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 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적이 아닙니다. 돈도 아닙니다.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서로를 존중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야말로 학교가 해야 할 역할입니다. 학생들 사이에서도 웅성거림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일부는 고개를 숙였고 몇몇 학생들은 처음으로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는 듯 했습니다. 그제야 몇몇 교사들도 자신들의 태도가 잘못되었음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변화해야 합니다. 박재성 할아버지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학교는 단순히 시험 점수를 위한 곳이 아닙니다. 인성과 배려, 그리고 진정한 배움을 가르치는 곳이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부터 이 학교의 운영 방향을 다시 바로잡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함께 해주길 바랍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강당안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이내 한 학생이 조용히 손뼉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또 한 명, 그리고 점점 많은 학생들이 박수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박수는 점점 커져 강당을 가득 채웠고 일부 교사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박수를 보탰습니다. 그 순간 박재성 할아버지는 조용히 마이크를 잡고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께 이 학교의 진정한 인재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학생회장 김도윤 학생, 이리 올라오겠습니까? 강당 안이 다시 한번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도윤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집중되었고 도윤이는 당황한 듯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천천히 단상 위로 올라가는 그의 모습에 일부 학생들은 경이로운 눈빛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도윤이가 단상에 오르자 박재성 할아버지는 그를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학생은 학업 성적도 뛰어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마음입니다. 저는 이곳에서 가장 먼저 저를 사람으로 대해준 아이가 바로 도윤이었습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청소부에게 따뜻한 인사를 건네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던 단 한 명의 학생이었습니다. 강당은 조용해졌습니다. 박재성 할아버지는 다시 마이크를 잡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마음이야말로 이 학교가 길러내야 할 가치입니다. 그래서 저는 김도윤 학생에게 특별한 보답을 하려 합니다. 앞으로 대학에 진학하는 동안 전액 장학금을 지원할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합니다. 그 순간 강당 안이 술렁이더니 곧 거대한 박수와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학생들은 감탄하며 도윤이를 바라보았고 도윤이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박재성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이 마주친 순간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깊이 이해하듯 바라보았습니다. 감사와 존경, 그리고 따뜻한 애정이 담긴 눈빛이었지요. 도윤이는 차마 말을 잇지 못한 채 떨리는 목소리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단순히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요. 박재성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연한 일이 아니란다. 너처럼 행동하는 것이 당연한 세상이 되어야 하지만 아직 그렇지 않기에 내가 더욱 빛나는 것이지. 앞으로도 내가 가진 그 따뜻한 마음을 잃지 않기를 바란다. 강당 안에는 감동적인 분위기가 가득 퍼졌고 학생들과 교사들은 서로를 돌아보며 자신들의 행동을 되새기는 듯 했습니다. 도윤이의 눈가에는 살짝 눈물이 맺혔고 박재성 할아버지는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 주었습니다. 그 후로 박재성 할아버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는 곧바로 교장을 학교에서 물러나게 했고 새로운 교장을 취임시켰습니다. 새로운 교장은 교육의 본질을 중시하며
학생과 교사들이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힘썼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사들에게도 변화를 요구했습니다. 주말마다 교사들은 학생들과 함께 학교 내부는 물론이고 학교 외부 청소 봉사활동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학생과 교사들은 비로소 노동의 가치를 깨닫고 청소부의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몸소 느끼게 되었습니다. 박재성 할아버지는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교직원과 학생들에게 조용히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사람은 겉모습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존중과 배려가 있는 곳에서 진정한 배움이 이루어집니다. 앞으로 이 학교가 그런 가치를 가르치는 곳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박재성 할아버지는 자신의 역할을 마친 듯 조용히 학교를 떠났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이젠 더 이상 자신이 이곳에서 할 일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후 학교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학생들은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며 교사들은 교육자로서의 책임을 다시금 되새겼습니다. 모든 사람이 함께 노력하여 만들어낸 변화였기에 그 의미는 더욱 깊었습니다. 학교는 단순히 지식을 가르치는 곳이 아니라 인간다운 가치를 배우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묵묵히 학교를 바라보던 한 노인의 따뜻한 가르침이 남아 있었습니다. 있었습니다.